자, 안녕하십니까. 자, 87페이지 9번 문제입니다. 대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대리 행위는 본인이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다시 말하면 현명을 해야 되죠.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대리 행위로 인정된다. 맞죠? 자, 현명하지 않았으면 원칙적으로 대리인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되지만, 현명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대리인으로서 효과가 있는 거죠. 2번 수동 대리의 경우에도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하나. 맞습니다. 근데 누가 현명해야 돼요? 상대방 측에서. 이를 표시하여야 하는 사람은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대리인이 아니라 의사표시라는 상대방이다. 맞네요. 3번 상행위의 경우에는 현명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맞죠? 상행위와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은 현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4번 대리권 없이 대리행위를 함으로써 본인에게 그 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리인으로서는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을 뿐이다. X죠. 자, 왜냐하면 대리권 없이 대리행위를 한 거는 무권대리고요. 따라서 상대방 측은 무권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을 뿐이다 라는 질문은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답은 4번입니다. 5번 대리관 법률의 경우에 의사표시하자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경우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맞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궁박과 중요 부분만 본인,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누굴요? 대리인만을 표준으로 합니다. 답은 4번이네요. 10번입니다. 대리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1번 대리인이 파산 선고를 받아도 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X입니다. 작년도 기출문제는 참 쉽게 나왔죠. 그죠? 그래서 대리권의 공통된 소멸사유 밑에 나와 있죠.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대리인의 성년 후견 개시, 대리인의 파산입니다. 대리인이 파산 선고를 받으면 대리권이 소멸하죠. 답은 1번이죠. 2번 대리인이 수인 여러 명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맞고요. 3번 대리는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당사자 쌍방을 대리할 수 있다. 맞나요? 자, 원칙적으로 자기계약 쌍방 대리는 금지가 되지만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단순한 채무이행은 가능하니까 맞는 질문이에요. 4번 대리인의 대리권 남용입니다. 원칙적으로 유권 대리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니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대리행위는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맞는 질문이죠. 5번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금을 수령할 수도 있으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에요. 답은 1번이죠. 이 정도면 우리가 충분히 풀 수 있죠. 그죠? 아마 문제를 푸시면서 자신감이 좀 막 불쑥불쑥 생기실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죠? 11번입니다.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1번 법정대리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맞네요. 2번 법정대리는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없어도 언제나 책임을 진다. X죠. 자, 언제나는 아니죠.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지는 게 원칙인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임의대리인과 마찬가지로 과실 책임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답은 먼저 2번이 되는 거죠. 3번 임의대리는 부득이한 사유 또는 본인의 승낙이 있어야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맞고요. 4번 복대리인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를 진다. 맞아요. 근데 조심할 게 있는데 일단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선임했지만 어차피 본인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본인에 대해서는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집니다. 근데 권한이 같다 그러면 X인 거죠. 뭐가 같은 거예요? 권리와 의무가 동일한 거죠. 권한, 대리권은 반드시 대리인의 대리권보다 작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권리의 의무가 동일하다,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 이런 말은 맞지만 동일한 권한이 있다 그럼 뭐가 돼요? X가 되고요. 이유는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보다 반드시 작아야 되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5번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다. 맞죠? 왜요? 복대리인이란 대리인이 선임한 누구의 대리인이죠? 본인의 대리인입니다. 답은 2번이네요. 자, 12번입니다. 본인, 그 대리인 및 복대리인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선임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이름이 아닌 대리인의 이름으로 대리한다. X입니다. 본인의 대리인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해야죠. 2번 대리인이 본인의 허락을 얻고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 대리인은 복대리인의 선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X입니다. 일단 임의 대리인인 경우에도 선임과 감독의 과실이 있으면 뭘 져요? 책임을 지는 거니까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질문은 물론 X죠. 3번 복대리인이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를 초과한 행위를 한 경우 본인은 그 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 맞죠? 일단 초과된 범위에서는 무권 대리입니다. 물론 이게 표현들이가 성립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뭐죠? 무권 대리니까 본인이 뭐 할 수 있어요? 추인할 수 있고요. 옳은 질문은 3번이 되네요. 4번 임의 대리는 언제든지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나 법정 대리는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X고요. 임의 대리와 법정 대리가 뒤바뀌어 있네요. 5번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사망하거나 대리권을 상실하여도 복대리인의 복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X입니다. 복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으로부터 비롯되므로 대리인의 대리권보다 반드시 작아야 되고요. 대리인의 대리권 소멸한다면 복대리권도 자동으로 소멸돼야 되겠죠. 13번입니다. 대리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번 임의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하나여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X입니다. 임의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가능하니까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하나여는 X죠. 답은 1번이고요. 이에 반해서 2번 법정 대리는 언제나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맞고요. 3번 자기계약 쌍방 대리는 원칙적으로 뭐가 돼요? 금지가 되니까 3번 원칙적으로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4번 어차피 복대리인도 본인의 대리인이니까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갖죠. 따라서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 맞는 질문이죠. 5번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어요. 현명하지 않았어요. 그럼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대리인 자신이. 따라서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맞는 질문이고요. 요 본다지 추정한다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1번이죠. 14번입니다.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인데 뭐 반복적인 문제니까 답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4번 법정 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무과실책임이 아니라 과실책임이니까 본인에 대하여 선임감독상의 책임만 있다라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요. 나머지 질문들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 다음 넘기셔가지고 15번입니다. 대리에 관한 기술 중 옳은 것은 이것도 복대리에 관한 문제네요. 1번 판례에 의하면 임의 대리인이 임의로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권 범위 밖의 대리행위를 하게 한 경우 그러면 무권 대리고요.
또 일정한 요건을 갖춘다면 표현 대리가 성립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이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는 지문은 X예요. 이것도 아주 잘 나오는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기억하시냐면 표현 대리가 성립되기 위해서 꼭 무권 대리인이 직접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사자나 복 대리인을 통해서 행위를 한 경우에도 표현 대리가 성립될 수가 있다라고 기억하신다면 이런 지문 분명히 틀리지 않겠죠. 2번 다수설에 의하면 표현 대리가 성립할 경우에는 상대방은 절해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X죠. 자, 표현 대리도 뭐의 일종인가요? 무권 대리의 일종이기 때문에 본인은 추인할 수 있고 상대방은 채고할 수도 있고 철회할 수도 있는 거죠. 따라서 2번은 뭐죠? X죠. 3번 대리인의 기망에 의해 의사표시를 하게 된 상대방이에요. 자, 일단 사기를 쳤는지 안 쳤는지도 대리인만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따라서 대리인이 기망을 했다면, 대리인이 사기를 쳤다면 본인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취소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상대방은 본인의 선이나 악이나 과실의 유무를 묻지 않고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입니다. 다음 3번이고요. 4번인데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대리권 수여의 표시 표시에 의한 표현들에서 요 수요의 표시의 방식에 대해서는 무방식이에요.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어떤 방법이든 상관이 없고요. 꼭 대리인이라는 명칭을 써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대리권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직함, 영업부장이다, 상무 이런 걸 쓰는 것도 뭐죠? 대리권 수요의 표시고요. 또 대리권의 존재를 추단할 수 있는 상호, 총판이다, 대리점이다 이런 걸 쓰게 하는 것도 뭐가 되냐면 대리권 수요의 표시가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4번 판례에 의하면 타인이 자신의 판매점, 총대리점 또는 연락사무소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 자신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무기한하였더라도 대리권 수요의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가 성립하는 경우는 없다. X고요. 이유는 대리권 수요의 표시 방법에서 꼭 대리인이라는 명칭을 쓸 필요는 없고요. 대리권들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을 쓰도록 무기라는 것도 뭐가 됩니까? 대리권 수요의 표시가 됩니다. 4번 X고 잘 나옵니다. 5번 판례에 의하면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본인 소유의 동산을 양수한 경우, 양수인은 원칙적으로 선의 취득할 수 있다. X입니다. 자, 우리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선의 취득이라는 것은 동산의 공시 방법인 점유에 대한 공신의 원칙이고요. 이 공신의 원칙은 진정한 권리자를 희생하더라도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려고 인정되는 거거든요. 뭐가요? 선의 취득이. 따라서 거래가 있어야 되고요. 거래가 아무런 흠이 없는 유효한 거래여야 돼요. 만약에 거래 자체가 이미 무효거나 거래 자체가 이미 취소할 수 있거나 거래 자체가 이미 무권 대리 행위라면 굳이 뭐 할 필요 없는 거예요? 보호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따라서 선의 취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번 무권 대리인이 팔아먹었다면 보호할 가치가 없는 거래이기 때문에 선의 취득을 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3번이죠. 16번입니다. 협의의 무권 대리에 관한 다음 내용 중 틀린 것은 1번 단독 행위는 무권 대리인의 행위나 무권 대리인에 대한 행위나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독행위 무권 대리는 무효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권 대리인의 행위
능동대리나 무권대리에 대한 행위 수동대리나 단독행위 무권대리는 원칙적으로 뭐죠? 무효입니다. 뭐 암기하셔도 돼요. 그죠? 단독행위 무권대리는 능동대리든 수동대리든 뭐죠? 무효입니다. 2번 무권대리의 추인은 본인의 단독행위이며 무권대리인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맞죠? 추인은 단독행위고 추인권은 형성권입니다. 따라서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3번 추인에 조건을 붙여도 원칙적으로 추인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X가 되는 거죠. 4번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은 본인이 추인하기 전에는 체결한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5번 무권대리인의 책임은 고의 과실이 필요 없는 무과실 책임입니다.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7번입니다. 협의 무권대리가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무권대리는 본인의 추인을 얻거나 또는 진실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져야죠. 누가 선택합니까? 상대방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든가 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맞는 질문이죠. 이게 기본적 효과입니다. 2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무권대리는 무효입니다. 무권대리가 아니라 그냥 뭐라고요? 무효예요. 따라서 본인은 무권대리에 대하여 본인은 추인할 수 있다가 아니라 어떻게요? 없답니다. 왜요? 확정적 무효니까요. 3번 무권대리의 경우에 본인이 이를 추인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추인은 반드시 상대방이 할 것을 필요로 한다. X입니다. 그죠? 좀 설명을 좀 드릴까요? 아까 우리가 전 강의 때 무권대리에 대한 기본적 틀만 잡았고 구체적인 설명은 안 드렸죠. 협의 무권대리입니다. 갑이 본인인데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을이 직곳도 아니면서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해서 무권 대리인으로서 병가 매매 계약을 하면 요 매매 계약 효과가 갑에게 발생하려면 을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대리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대리권이 없다. 본인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고요. 요 상대방은 을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적어볼까요? 자, 이행을 청구하거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누가 선택하는 거죠? 상대방이 선택하게 되고요. 요건은 무권대리인에게 고의나 과실은 필요가 없어요. 무과실 책임이죠. 다만 반드시 뭐는 있어야 돼요? 행위 능력은 있어야 되고요. 또 상대방은 뭐여야 됩니까? 선이고 무과실이어야 한다. 이게 뭐죠? 협의 무권대리의 고유한 내용이죠. 다만 본인은 이러한 무권대리 행위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습니까? 추인할 수가 있죠. 일단 추인하게 되면 요 매매 계약의 효과가 소급적으로 본인에게 기속이 되게 되고요. 주의하실 것은 요 추인은 누구한테 하느냐? 무권대리인에게도 할 수도 있고 상대방에게도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승계인이 있다면 승계인에게 추인하는 것도 뭐죠? 가능한 거죠. 따라서 반드시 상대방이 해야 된다. 이건 뭐죠? X고요. 또 뭐 또 많이 나오냐면 승계인에게는 추인할 수 없다. 그래도 뭐가 돼요? X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요 상대방은 최고할 수가 있습니다. 뭘 최고하냐면 추인 여부, 추인할지 안 할지 여부를 최고하게 되고요. 최고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않는다면 추인을 거부한 것으로 확정이 되고요. 요 최고는 선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악의 상대방도 할 수 있다는 건 은근히 잘 나오고요. 또 상대방은 철회하는 것도 가능한데 요 철회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추인 전까지만 할 수가 있고요.
또 선의의 상대방만 철회할 수 있고 악의 상대방은 뭐 할 수 없냐면 철회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게 생기는데, 일단 추인의 상대방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다 그랬죠. 근데 문제는 만약에 이 추인을 무권대리인 을에게 하는 것은 가능해요. 다만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상대방에게 뭐 하지 못하냐면 대항하지 못하고요. 따라서 상대방은 여전히 뭐 할 수 있냐면 철회할 수 있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원래 이미 추인이 있다면 더 이상 뭐 하지 못해요? 철회하지 못해요. 다만 그 추인을 누구한테 했어요? 무권대리인에게 했다면 상대방은 여전히 뭐 할 수 있습니까? 철회할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상대방에게 뭐 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항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 정도 우리가 정리하시면 협의에 관한 무권대리인은 우리가 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무권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한 상대방. 선의의 상대방이네요. 본인에 대하여 채권할 수 있지만 철회할 수 없다. X. 상대방이 선이라면 물론 철회도 가능합니다. 5번, 무권대리의 경우 법률 효과는 본인의 추인 여부와 관계없다. X. 당연한 얘기죠. 설명드릴 게 없죠. 18번이요. 무권대리의 추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무권대리인의 추인은 소급효가 있다.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권대리인을 본인이 추인하면 무권대리시로 소급해서 본인에게 효과 기속되게 되고요. 2번, 추인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맞는 지문이고요. 3번, 추인의 상대방은 무권대리인 또는 그 상대방의 어느 편이라도 좋다. 맞고요. 4번, 추인은 본인의 단독행위이며 무권대리인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죠. 5번, 본인이 추인하면 무권대리인이 유권대리가 된다. X입니다. 추인하면 요 매매계약 효과가 본인에게 기속될 뿐이에요. 을의 신분이 뭐 되는 건 아니에요? 바뀌는 것은 아닌 거죠. 여전히 뭐죠? 무권대리해야 되니까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넘기셔서 19번입니다. 무권대리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자,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에서 권한, 기본대리권은 종류불문이죠. 뭐라도 있기만 하면 돼요. 따라서 1번.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없다. X입니다. 2번. 자, 상속은요, 민사상 법적주의도 상속시킵니다. 따라서 만약에 갑이 을의 아버지고 을이 아들이었는데 갑이 돌아가시게 되면 갑에서 을로 상속이 이루어져요. 재산과 채무만 상속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민사상 법적주의, 본인이라는 법적주의도 상속이 되는데, 이때 을이 본인의 법적주의에서 추인 못하겠다, 추인을 거절할 수 있느냐, 또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느냐? 없다. 왜냐하면 신의 성실의 원칙상 인정되는 금반원의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반원의 원칙은 반대되는 언행이 금지가 된다는 거거든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우리 법대생끼리는 우스갯소리로 화장실 원칙 그랬어요. 무슨 말이죠?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말이 다르면 안 된다. 이게 뭐죠? 금반원의 원칙입니다. 자, 을은 아버지가 생전에 계실 때는 팔겠다고 했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못 팔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히 반대되는 언행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2번, 본인을 단독으로 상속한 무권대리인은 본인의 지위에서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을 거절할 수 없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고요. 아주 잘 나눈 판례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3번, 법정대리의 경우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가 성립할 수 없다. X죠. 자,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들이만 임의 대리에만 적용돼요. 법정 대리는 적용되지 않아요. 나머지 두 가지 표현들이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야 대리권 소멸유의 표현들이는 임의 대리, 법정 대리 모두 적용되거든요. 3번은 X죠. 4번 일부 추인된 무권 대리행위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유효하게 된다. X예요. 추인은 일방적으로 하는 단독행위이기 때문에요. 하려면 다 해야 돼요. 따라서 X고. 5번 대리인이 기본 대리권의 내용이 되는 행위와 다른 종류의 행위라는 경우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가 성립할 수 없다. X예요. 자, 이런 말씀드렸죠. 가지고 있는 권한을 넘었다. 그래서 넘는 행위는 무제한이다. 유사할 필요도 없고 전혀 이질적 행위라 하더라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고 말씀드렸고, 따라서 5번은 먼저 X가 되는 거죠. 20번입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무권 대리의 추인은 그 상대방뿐만 아니라 무권 대리인에 대하여도 유효하게 할 수 있다. 맞습니다. 2번 공동대표이사가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하여, 자, 이런 말이 나오면 아이고 대표 큰일 났네 이러지 마시고 그냥 대리로 바꿔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계속 볼까요? 제3자와의 한 법률 행위를 추인함에 있어 그 의사표시는 단독으로 행위란 공동대표이사나 그 법률행위 상대방이 제3자 중 어느 사람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고요. 왜냐하면 추인의 상대방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번 무권대리행위 추인은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 그 행위 효과를 자기에게 기소시키도록 하는 단독행위다. 맞죠? 다시 말하면 추인은 효과를 받겠다는 뜻이지 무권대리인에게 나중에 대리권을 주는 건 아닙니다. 4번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종중총회 결의라도 후에 적법하게 소집된 종중총회에서 이를 추인하면 처음부터 유효로 된다. 맞는 지문이긴 한데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런 거 기억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5번 무권대리행위의 일부에 대한 추인입니다. 자, 하려면 다 해야 돼요. 일부에 대한 추인은 추인으로서는 무효입니다. 다만 상대방 쪽에서 좋다, 승낙을 하게 되면 추인으로서 의미가 있겠죠. 따라서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더라도 무권대리행위의 일부는 유효하게 된다. X가 되고요. 추인으로서는 가치가 없습니다. 답은 5번이죠. 자, 21번입니다. 무권대리에 관한 다음 설문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은 계약 당시 무권대리임을 알았던 경우에는 자신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맞네요. 왜냐하면 철회할 수 있는 상대방은 선의의 상대방만이 할 수 있고요. 악의의 상대방은 철회할 수가 없으니까요. 니은번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본인의 추인이 있으면 무권대리행위는 처음부터 유권대리행위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다뤄지지만, 까지 끊어보면 여기까지 맞습니다. 왜냐하면 추인에 대해서는 뭐가 있어요? 소급표가 있으니까 무권대리시로 소급해서 유효하니까 맞는 지문이고요. 다만 이 규정은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이겠죠. 따라서 본인과 상대방 사이에 법률행위 효력 발생 시기가 난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하게 된다는 지문도 맞는 지문이 되겠죠. 디귿번 판례에 의하면 대리 권한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그 부동산을 상속한 후, 그러면 금반원의 원칙이 떠올라야죠. 소유자의 지위에서 자신의 대리행위가 무권 대리로 무효임을 주장하여 등기 말소 등을 구하는 것은 금반원의 원칙이나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는 지문도 맞는 지문이죠. 리얼번 무권 대리 행위의 상대방이 계약 당시 무권 대리임을 안 경우에는, 자, 악의 상대방이죠. 악의 상대방도 뭐는 할 수 있냐면 채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에 대한 추인 여부의 확답을 채고할 수
없다라는 지문은 X네요. 미음번 본인이 무권대리인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추인 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다시 추인할 수 없다. 맞죠? 우리가 번복하는 원칙 허용되지 않습니다. 비읍번 판례는 본인이 무권대리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추인이 된다고 한다. X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비읍번이 X라는 점인데, 일단 묵시적 의사표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추인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어야 묵시적 의사표시예요. 따라서 묵시적 추인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추인이 아닙니다. 추인으로 볼 수 있는 행위, 별말 없이 이행을 수행하거나 별말 없이 이행을 했다 같은 행위가 있어야 그때 비로소 묵시적 추인이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답은 3번이 되네요. 자, 다음 문제는 다음 강의 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